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사태 파악 안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 경제 상황 겁 안 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겁나요.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겁나요. 이상하게 이 대한민국 웃긴 게 뭐냐 하면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겁을 내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겁이 없어요. 지금 상황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미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강한데,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해놓은 것도 없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어요. 어떤 마인드냐 하면 뭐 나라에 도와주겠지, 우리 젊은 사람들 뭐 빚 있어도 나 몰라라 하지 않겠지,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인데 설마 모른 체 하겠어? 이런 마인드입니다. 정작 장인애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자기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해준 게 뭐 대한민국 부채 늘린 거, 대한민국 가계부채 늘리는데 일조했지,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가계부채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마통 부채, 그리고 이제 리볼빙 부채, 이런 비중을 늘리는데 일조했네. 안 좋은 것만. 사실 누구보다 겁내야 되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가진 게 있는 사람들도 경제 위기가 오면 손해보는 게 있어.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문제가 뭐냐 하면 엎어져요, 이게. 엎어진다니까. 여러분 그동안 경제 위기 같은 거 보면 모르겠어요? 항상 자빠지고 억울한 일 발생하고 힘들어지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 겉으로는 있는 척 하지만 속알맹이가 없는 사람들. 항상 경제 위기가 오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나락으로 갔어요. 삶이 힘들어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다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잘리죠. 잘린단 말이야. 여러분, 같은 직장에 잘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진 게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 뭐 모은 돈도 없고 뭐 직장 다니고 말고는 없는데 그럼 직장이 잘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나 웃긴 게 뭐냐 하면 지금 뭐 돈 있는 사람들 돈 쓰는 건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뭔가 주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돈도 없는데. 옥타님 저번에 얘기한 거 있죠. 옥타님서 얘기해볼까? 옥타님이 저분이 GV80을 샀어요. 여러분 GV80이면 지금 세단 나온 거, 세단이 아니죠, SUV 나온 것 중에 가장 비싼 차입니다. 아시죠? 풀업을 하면 1억까지 가는, 깡통을 하면 6,500만원, 풀업을 하면 1억 좀 넘는 그 차입니다. 예. 예, 저 차를 저분이 무슨 정신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시불로 샀대요. 일시불로. 일시불 사니까 보통 일시불로 산다고 하면 딜러들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딜러가 만렙인 거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구라가 아니라 막 기아나 현대 자동차 매장 가가지고 쉐보레 매장 가가지고 차를 사러 왔는데 일시불 내겠다고 하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러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고객님 왜 그러십니까? 아 이분 큰일 나실 분이네. 아 여기 큰 돈을 쓰시면 안 되죠. 아니 큰 돈을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고객님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아 고객님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돈을 쓰시면 고객님 나중에 큰 돈 들어갈 일 많을 텐데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일단 차값에 얼마만 내시고요, 나머지는 저희 캐피탈 상품이 있으니까 매달 얼마씩 내면 그걸로 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옥탄이 빡쳐가지고, 마! 내 돈 가지고 내가 차 사겠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 해? 네가 내 차 사는데 보태준 거 있어? 와 안되겠네 원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차 사겠다고 하니까 사람 가지고 노네. 안되겠어 지점장 나와! 해가지고 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일시불로 이제 차를 샀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자동차 매장이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여러분 뻥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내 자동차 매장도 자동차를 일시불로 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도 보면 뭐 자동차 사겠다고 지금 산타페 신형 나왔잖아. 산타페 신형하고 이제 소네도 페리볼에 나왔단 말이에요. 차를 사는 거 좋아. 좋은데 단지 자기가 돈을 모아놓고 사냐. 근데 모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차는 갖고 싶어. 차는 갖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 보면 좀 그런 거 못 봤어요? 좀 젊은 사람이 뭐 소렌토나 아니면 K5 모는 거 못 봤습니까? 요즘 보면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좀 연식이 지난 차들 있잖아. 옛날 차 같은 거 옛날에는 이제 차를 사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좀 연식 오래된 중고를 타면서 이리 구르고 저러고 해가지고 탈 만큼 타다가 돈 좀 모이고 하면 새 차를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웃긴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새 차인데 초보라 적힌 거 많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차를 살 때 처음 살 때 바로 새 차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할부로 땡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캐피탈 금리 셉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차를 사기 위한 어떤 금전 상태가 아닌데 새 차를 덜컥 지르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뭐 능력이 되니까 뭐 차를 구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차를 구리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리고 요즘 보면 젊은 아가씨들이 그런 이제 명품 가방 매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봤는데 분명히 약간 얼굴이 여자 얼굴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얼핏 보면 고등학생 같아. 고등학생도 명품을 가방을 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여자분들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명품 비싸잖아요. 물론 누가 사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 남자가 나사가 적당히 빠지지 않는 이상 가방을 사주는 사람 없을 텐데 밥을 사줄지언정. 가방 엄청 비싸거든요 여러분. 명품 가방이 한 3,400 하거든. 비싼 거 1,000만 원 넘고.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랬던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항상 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미리 대처하는 것보다 일이 터지고 나서 뭔가 대처하는 것이 익숙한 것 같아. 미리 대처해야지 미리. 미리 제방을 쌓아야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방 쌓아서 뭐합니까? 이미 터질 때 터지는데. 지금 딱 그런 곡입니다. 뭔가 그 전까지는 천하피평하다가 비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갑자기 비 오는 날 날씨가 나와가지고 뚝을 쌓겠다고 나오는 거야. 미리 쌓아야지. 그런다고 막을 수 있겠냐고. 못 막죠 여러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지식도 없음. 나락으로 본인 스스로가 한번 떨어져 봐야 함. 플렉스? IMF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니까 이번에 한번 피가 맺히도록 겪어봐야죠. 마통은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본.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돼버린 이유가 다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살아서 그런 것이. 이번 생은 틀렸다고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소확행이나 하고 살아 라고 사회문화적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켰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인식함. 그러나 그렇지 않음. 외국 친구들 보면 정말 검소하게 살고 있음. 한국 여자들 명품백 좋아하고 소유하듯 그렇게 문화 가지고 있지 않음. 이유는 사회적으로 체면 문화가 없으니까. 한국 남자들 해치백이 아니라 죄다 세나 물고 다니는 문화 없음. 20대가 세나 물고 다니면 손가락질함. 이런 얘기하면 붕어 형님 죄송해요. 짠돌이 2명이 모였어. 알지 나도 얻어먹은 만큼 보답게임에서 졌고 지금 보낸 것도 부산이 아니 향하면 돼요. 제일 행복 3이랑 불행 3이 술 먹다가 이 안에서 할라다가 형님한테 갔네. 이건 죄송.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0대가 세단 물고 다니면 손가락질함. 이런 얘기하면 꼭 반대를 위한 반대 댓글 다는 애들. 내 친구는 안 그런데. 예, 아프리카 사람이 전부 블랙은 아니죠. 백반증까지 흑인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가 극도로 적죠. 한국은 희한하게 계산할 때 지갑 속 신용카드가 여러 장 빼곡히 들어있는 걸 자랑지로 생각하는 정바가들이 많음. 어머, 저 사람 돈 많은 거 봐. 따위. 은행에 빚을 지는 순간 노예 자처하는 거임.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뒤지게 쳐맞고 엄청나게 되어서 학습 효과가 있음. 한국 유변 법무법인들, 예를 들어 김현장, 태평양, 요건 뭔지 모르겠네, 등등 건설회사, 시행사 끼고 PF 대출 사업하는 거 개 폭망하는 분야에 관련 변호사도 엄청나게 채용했음. 그 말인즉슨 유치원 오케이. 앞으로 건설 부도 관련 주소송이 대기 타고 있다는 말씀. 붕어형, 누가 보더라도 극히 옳은 소리 하고 있음.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 사회적으로 왜곡되고 찌들어 병든 모습을 지적하고 있음. 미디어를 믿고 쪼로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임. MBTI나 점 보는 것 등이 동일하게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처럼 미디어도 언론도 모두 대중을 속이는 거임. TV나 뉴스에 나온 얘기가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 자체가 아직 미성숙한 단계임. 여기 나와있네요. 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지식도 없다. 맞아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절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을 많이 투자하고 대학 입학률이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학력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가만끈만 긴 거지. 여러분, 가만 끈긴다고 세상을 잘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만끈하고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라는 곳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 통찰에 대해서는 단 1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것만 가르치죠. 이것만 적고 외우고 이것만 평생 하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것도 사실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누가 잘 적고 누가 잘 외우냐 이 싸움이잖아. 대한민국 공부는. 누가 더 달달 외우냐 이 싸움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물론 대학이 중요하죠. 대학 중요하고 전공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가진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가지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모든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없고 의치안야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교란 것은 그런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라. 이런 것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뭐 잘 살면 모르겠지만 잘 못 살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뭐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힘든 거 하기 싫지. 근데 힘든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못 먹고 사는데. 누구는 뭐 공장 좋아서 다닙니까? 누구는 뭐 기계 만지는 거 좋아서 기계 만지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오히려 있잖아요. 대학교를 다 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어설프게 대학교 물을 먹다 보니까 대학교 물 좀 먹었다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아니 뭐 대학교 졸업해도 그걸로 취업 못하면 전망이 없으면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대학물을 먹게 하니까 아예 뭔가 3D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을 아예 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내가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학교 그 시간하고 돈 그동안 쏟아본 그런 인풋은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 말이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생은 틀렸다고 문화적으로 스스로 비하하면 소확행. 이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젊음이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 이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남자 여자한테. 이 젊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젊을 때 해야 되는 게. 남자 여자. 여자는 내가 봤을 때는 젊어서 내가 뭐 연예인 같은 직업을 한다거나 운동선수 성공할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정말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남자라면 내가 특별하게 이렇다 어떤 성과를 못 낸다면 그냥 안정적 직장 다니고 돈을 최대한 모으는 게 낫습니다. 왜냐? 이때 안에 못하거든요. 둘 다 이때 안에 못해. 근데 이 시기를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될 때 자꾸 엉뚱한 생각하면서 뭐 이상한 거 벌려놓고 해가지고 말아먹고, 여자는 돈을 모아서 좋은 여자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상한 데 쏠려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명품백이 메고 있고 와통 뚫고 가면서 멋진 여자 행세하면서 그 좋은 시기에 결혼 못하고 이것저것 많이 재면서 하다가 그 시기에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 지옥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옥을. 내가 뭔가 똑바로 못 살았을 경우 그 대가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이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나이가 이제 앞에 4가 붙을 때 알아요. 아,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때 가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까지는 막 살았어요. 막 살다가 깨지고 나서 내상을 심하게 입은 사람이 지금도 복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뭐 뒤가 없어요, 여러분. 뒤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젊을 때 남자 여자는 그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남자는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내 위치를 깨닫는 거. 여자는 자꾸 뭔가 SNS에 나와 있는 걸 따라하면서 그걸 위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제 좀 개념 있고 좀 좋은 여성이라는 것을 어필을 해서 결혼해서 사는 거, 그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자기들이 이제 젊었을 때 뭐 헛짓거리하고 뭐 돈 벌고 살았다,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이 져요. 도망가지 마시고 책임지십시오. 왜 자기들이 있잖아요, 누릴 건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으면서 왜 나중에 자신들이 떠안아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왜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회피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정면 돌파하십시오. 정면 돌파해서 오히려 지금 태어나는 어린애들한테 이런 거 보여줘요. 봐라, 젊었을 적 시간을 함부로 쓰면 이꾸라지 난다, 이렇게 산다, 이걸 보이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